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이나 가족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릴 때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차마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쉬운 노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주 외로워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도 많아집니다. 이러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남을 생각하면서 노년을 즐기는 느림보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느릿느릿 걸어가며 콩나물도 사고 도토리묵도 사셨습니다. 한참 뒤따라가는데 자꾸 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엿장수 수레에서 울리는 트로트에 맞춰 작은 움직임으로 어깨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박자에 맞춰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저는 시장 한쪽에서 쉬고 있는 엿장수에게 다가가 엿 한 봉지를 사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상추를 팔던 할머니에게 이거 하나 잡숴하고 엿을 내밀었습니다. 이후 쑥을 팔던 할머니에게도 피망을 팔던 할머니에게도 엿을 나눠주셨습니다. 채소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신 할머니 손에는 달랑 엿 2개가 남았습니다. 할머니, 호박엿 좋아하시면서 왜 그렇게 몽땅 나눠주셨어요? 조금 남기고 주시지. 아까 엿 싸고 있을 때 그 옆에 상추 팔던 노인이 내 손 위에 엿 조가리를 요리조리 한참 쳐다보다 상추만 1개 뜯어서 목구멍을 채우고 있더라. 그런데 어찌 안 줄 수 있겠나. 상추 할매가 먹으면 피망 할매도 1개 먹고 싶을 테고. 사는 게 자기 입만 챙기는 건 아닌 거야. 남의 입도 비었는가 한번 봐주면서 살아야 내 맘도 놓이고 덩실덩실 춤추며 사는 것이 인생이야. 저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느리게 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 앞만 보고 달리면 주위는 뭉개져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달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춤을 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행복한 느림보로 사셨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분들은 대가 없이 돕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주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뉴스나 TV를 보다 보면 가진 것이 많지도 않은데 그것마저 남에게 베푸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곤 합니다. 우리에게 옥탑방 할머니로 잘 알려진 김춘희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모자라 60마저 기부를 한 사연도 있고 폐지를 6년 동안 모아 기부를 했던 김길남 할머니 또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꼭 금전적인 기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나보다 몸이 더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이럴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기의 취미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취미를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그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아직 이렇게 남을 돕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 또한 어쩌면 남을 돕는 행위 자체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중이 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군가를 돕는 일이나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하루만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농가에 한 거지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농부의 밭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 등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농부의 아내는 거지에게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주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지는 그것이라도 감사했습니다. 훗날 농부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녀는 천사에게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마늘 줄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것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아내는 천국으로 가는 중에 그만 줄이 끊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려고 합니다. 바다가 내 것이고 공기와 땅과 하늘이 내 것인데 왜 굳이 손 안에 담으려고 하십니까? 내 안의 모든 것을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가는 날 분명 그곳에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베푼 인정이 큰 자산이 되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취미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배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몰랐던 것, 등한시했던 것을 알아가고 실천하며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보호할 줄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움입니다.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무언가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학생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하여 배움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이에 아인슈타인이 답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차지하는 부분을 원이라고 한다면 원밖은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둘레도 점점 늘어나 접촉하게 되는 미지의 부분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제 지식의 원은 여러분들의 것보다 커서 제가 접촉하고 있는 미지의 부분 또한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즉, 여러분보다 모르는 것에 대한 갈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배움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는 삶은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선인, 현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배움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배우기를 늘 다하지 못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오직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배우는 길에 있어서는 이제 그만하자고 끝을 맺을 데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 일생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해진다.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서 많이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많이 배웠다. 그대가 배운 것을 돌려줘라. 마지막 명언처럼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그 자체로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61세 어머니 또한 수영이며 글쓰기며 자기만의 취미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힘든 것이죠. 대개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배우는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다면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책이나 글에는 관심이 없다면 평소 관심 있어 하던 화분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뭘 배워야 할지 생각이 안 난다면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소에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중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발전하지 못하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스스로 힘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배우면서 슬기롭고 현명한 노년 생활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끊임없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아 빨리 늙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도 그것을 안아봅니다. 더 이상 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면 확 늙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제껏 해보지 않던 일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얼른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수업을 듣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안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설령 잘 안 되면 어떤가요?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멋진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언젠가 하겠지라는 마음가짐 말고 바로 오늘 시작해보세요. 이것이 삶입니다. 내게 활력을 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이 좀만 더 좋아지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라는 생각으로 미루면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노년에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어느 60대 후반 아버님이 쓰신 후회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후회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젊은 시절 살아오며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음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 다음 자식들에게 좀 더 신경 쓰고 잘할 걸 하는 후회입니다. 물론 자식들은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다음 생에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날 테니 다음 생에도 아버지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60대 후반의 아내를 보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젊은 시절로 몇 년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젊었을 때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자식들이 다 떠나고 결국 남은 인생을 함께 사는 것은 내 배우자입니다. 그제서야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미안함의 후회를 하는 것이죠. 또한 평소에는 이런 고마움을 모르다가 나중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제서야 잘해줄 걸 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때는 조금은 늦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우자를 생각하는 행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자 노인은 다음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보아라.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는 나의 도움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단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란다.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자식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란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란다. 이들은 내게 부모와 같은 존재란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듯 피가 섞인 자식보다 나에게 잘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준 배우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작은 문제들이 쌓여 배우자가 싫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아내 3명 중 1명이 살수록 남편이 싫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같이 살게 된다면 안 좋은 점을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안 좋게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좋은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잘 대해준다면 언젠가는 배우자도 그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안부를 물어주고 억지로라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옆에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후에 필요한 3가지 행동과 마음가짐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런 뻔한 얘기들을 종종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한 번쯤은 좋은 삶, 좋은 인생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 어느 노인의 후회가 담긴 글을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라치니 다 늙어버렸네.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었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다. 젊은 사람들 말처럼 타이밍인 것이다.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말아라. 꽃놀이도 꼬박꼬박 다니고 이제 보니까 웃는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고 더 사라지더라.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자주 웃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